41번 황린이 자연 발화하기 쉬운 이유에 대해서 타당한 거. 끓는 점이 낮고 증기압이 높기 때문에 끓는 점이 낮거나 증기압이 높은 거랑 자연 발화하는 것은 관계가 없고요. 그리고 인화점이 낮고 조연성인 물질이기 때문에, 자, 황린이 조연성 물질은 아닙니다. 조연성 물질은 1류, 6류와 같은 산소를 주는 물질에 해당하는 말이고, 조해성이 강하고 공기 중의 수분에 의해서 쉽게 분해된다. 조해성이 있지 않고 수분에 의해 분해되지 않고요. 황린은 물에 저장을 하는데, 황린이 pH 9의 물에 저장하는 물질이니까 이것도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발화하는 이유는 산소와 친하니까 발화하는 거예요. 화학적으로 안정성이 떨어져서 다른 물질하고 반응하려고 하기 때문에 발화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물에 저장하는 위험물 세 가지 정리해 볼까요? 일단 황린이 있습니다. 황린 pH 9의 물에 저장하고요. 또 어떤 물질이 물속에 저장하죠? 유황입니다. 유황은 덩어리 상태로 물속에 넣어서 가연성 증기를 발생 억제시켜요. 그리고 사료위험물에 해당하는 이황화탄소도 물속에 넣어서 가연성 증기 발생을 억제시킵니다. 근데 이 이황화탄소는 두께 0.3m의 콘크리트 수조에 보관해야 된다는 그 규칙이 또 출제가 됩니다. 42번에 칼륨과 트리에틸 알루미늄 둘 다 삼류위험물인데요. 고체이다. 칼륨은 고체이지만 트리에틸 알루미늄은 액체입니다. 자, 알킬 알루미늄이 삼류의 유일한 액체이고요. 물과 반응해서 수소를 발생한다. 칼륨은 수소를 발생하지만 트리에틸 알루미늄은 에틸 C2H5에서 수소 하나를 얻어서 C2H6인 에탄을 발생하죠. 그리고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위험 등급이 1등급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칼륨과 트리에틸 알루미늄은 지정수량이 몇인가요? 지정수량이 삼류위험물의 10kg이죠. 네, 맞습니다. 자, 43번의 탄화칼슘 CaC2가 물과 반응했을 때 발생시키는 거 CaOH2 플러스 C2H2가 되는 아세틸렌이 답이 됩니다. 44번 물과 접촉되었을 때 위험성이 작은 거.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산소 발생하니까 안 되고 나트륨은 수소 발생하니까 안 됩니다. MgO2의 경우에도 과산화물이기 때문에 O2가 발생하고 유황은 물속에 저장하는 물질이니까 괜찮은 거죠. 육류위험물에 해당하는데 햇빛에 의해서 갈색 연기를 냅니다. 분해할 위험이 있어서 갈색 병에 보관해야 하는 것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갈색 병에 보관하는 것은 질산입니다. 질산. 자, 염산과 황산은 육류위험물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이고요. 햇빛에 의해서 갈색의 연기를 내며 분해할 위험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HNO3가 분해했을 때 H2O, NO2, O2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이때 NO2가 갈색의 연기입니다. 연기의 색깔까지 알고 계셔야 하고요. 46번에서 디에틸 에테르를 저장 취급할 때 장시간 공기와 접촉하면 과산화물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KI 수용액을 통해 색깔이 변하는 걸 통해서 알아낼 수 있고요. 그리고 가솔린보다 인화점이 좁지만 인화점과 착화 온도가 낮음으로 주의하여야 한다. 자, 연소 범위는 가솔린보다 넓습니다. 가솔린의 연소 범위와 디에틸 에테르의 연소 범위 보시면 디에틸 에테르가 훨씬 높고요. 그래서 2번이 좁지만 때문에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정전기 발생에 주의해야 합니다. 사료위험물은 비전도성이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사료위험물이니까 이산화탄소 수화설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47번에서 인화점이 약 영하 37도씨인 거. 자, 인화점이 37도씨라는 것만 봐도 특수인화물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구리, 은, 마그네슘 등의 금속과 접촉하면 아세틸라이드를 발생한다. 그러면 특수인화물이니까 일단 벤젠에 해당하는 4번은 지워야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쓰여 있는 이 1번은 산화프로필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번에 해당하는 것은 디에틸 에테르예요. 그리고 이황화탄소인데 이때 그 산화프로필렌과 디에틸 에테르 중에서 이렇게 아세틸라이드를 발생시키는 거 산화프로필렌입니다. 그리고 산화프로필렌이랑 아세트알데히드가 이런 구리, 은, 마그네슘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료위험물이었어요. 그래서 특수인화물 중에 수용성인 것들이 이런 특징을 가집니다. 48번 위험물 탱크에 대한 내용적 계산 방법. 자, 이 왼쪽이 타원형이니까 4분의 파이 AB로 구합니다. 그러니까 1번, 4번이 틀리게 되고 그리고 L 플러스 3분의 L1, L2를 하게 되니까 2번이 됩니다. 49번 온도, 습도가 높은 장소에서 자연발화 위험이 제일 큰 물질은 아닐린은 사류 위험물이고요. 황화리는 이류 위험물입니다. 그리고 질산 나트륨은 1류 위험물이고 셀룰로이드는 5류 위험물입니다. 자, 자연 발화하는 그 여러 가지 형태 중에 그 셀룰로이드, 오류 위험물이 자연 발화할 수 있는 그 형태로 한 가지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50번에 위험물의 취급 기준 중 소비에 관한 기준에서 열 처리 작업, 담금질 작업, 분사 도장 작업, 버너를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있는데 자, 버너를 사용하는 경우에 버너의 역할을 유지가 아니라 방지라고 해야 맞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거 보시면 열 처리 작업은 위험한 온도에 이르지 않도록 맞는 말이 되겠죠. 담금질 작업도 마찬가지로. 분사 도장은 페인트를 뿌려서 칠하는 거를 얘기하는데 방화상, 유황, 격벽 등으로 완전히 구획한 곳에서 페인트를 뿌려야 합니다. 자, 51번에 저장 수송할 때 마찰 폭발을 막기 위해서 물이나 알코올로 순면시킨다. 자, 이거는 오류 위험물에 대한 설명인데요. 글리세린과 에틸렌 글리콜은 빠지겠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사류 위험물이니까. 그리고 물과 알코올로 순면시키는 건 오류 중에서 니트로가 들어가는 그런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니트로셀룰로스가 물에 습윤하여 저장하는 그런 물질에 해당하고 과산화벤조일은 물에 습윤해서 저장하지는 않아요. 자, 52번에 이동탱크 저장소가 있는데 자, 이동탱크 저장소가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뒤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때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죠? 요 위에 부분을 방호 틀이라고 부르고요. 이 옆에 부분은 측면 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동탱크 저장소 안에는 칸마다 들어갈 수 있는 이제 물질이 다른 칸막이가 있어요. 그리고 위험물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좀 막아주는 방파판이 있는데 칸막이는 한 칸에 위험물을 4,000리터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 4,000리터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19,000을 4,000리터로 나눠주게 되면 4점 얼마가 나오죠? 5가 안 되는 값이 나오죠? 자, 그러면 칸이 5개가 필요한 거예요. 19,000리터가 있기 때문에 4점 얼마가 나오면 이거보다 넘는 그런 칸이 필요한데 탱크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5칸을 만들려면 칸막이는 몇 개가 필요하냐면 4개가 있을 때 칸은 5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칸의 개수에다가 1을 빼줘야 한다는 게 이게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라서 이 부분 잘 지켜서 3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3번에 대기 밸브 부착 통기관, 밸브 없는 통기관도 있고 밸브가 있는 통기관도 있는데 자, 밸브 부착 통기관은 5kPa의 압력 차이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밸브 없는 통기관은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데 이 구부러진 각도가 몇 도여야 되죠? 네, 45도입니다. 54번 보시면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구성 부분 중에서 자, 연소의 우려가 있는 기둥, 바닥, 외벽, 계단 중에 자,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내화 구조로 하고요. 기둥, 바닥, 계단, 보, 석가래 이런 부분들은 불연 재료로 합니다.
그리고 제조소의 지붕은 불연 재료로 하는데 지붕을 무겁게 해야 될까요? 가볍게 해야 될까요? 가볍게 해야 합니다. 자, 지금 이 제조소에서는 이런데 이게 또 옥내 저장소, 옥외 저장소 이렇게 갈 때는 건축물의 구조가 달라지니까 이 재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꼭 정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일단 제조소에서는 외벽만 내화 구조입니다. 자, 55번에 물보다 무겁고 물에 녹지 않아서 수조 속의 위험을 탱크에 저장하는 것, 물 속에 저장하는 이氧화탄소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氧화탄소는 화재가 났을 때 주수소화할 수 있어요. 자, 주수소화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이거를 냉각할 수 있다는 걸까요? 이氧화탄소에 주수를 하게 되면 질식 효과를 줍니다. 자, 이氧화탄소는 물과 반응하지 않아서 주수소화를 할 수 있는데 그 물을 뿌리는 이유가 온도를 낮춘다기보다는 산소를 차단하기 위한 그런 방식이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56번 금속나트륨에 대한 설명인데요. 은백색의 연한 금속, 칼로 자를 수 있는 금속이죠. 알코올 속에 저장하게 되면 수소 나와서 폭발해서 안 되고요. 물과 반응해서 수소가스를 발생합니다. 물보다 비중이 작아서 물 위에 뜨는 경금속이죠. 2번이 답이 되고요. 57번 1번과 같은 물질은 톨루엔이라고 부릅니다. 2번은 스티렌이고요. 3번은 메틸알코올, 4번은 아세트알데히드네요. 자, 1, 2, 3, 4번의 품명 한번 생각해 볼까요? 톨루엔은 품명이 1석유류에 들어가고 스티렌은 2석유류 맞습니다. 메틸알코올은 알코올류죠. 네. 아세트알데히드는 특수인화물입니다. 자, 그러면 인화점은 특수인화물부터 1, 알코올류, 2, 3, 4 이렇게 높아져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거는 4번이 되겠죠. 네. 58번 과염수산칼륨 1류, 정리는 2류입니다. 자, 혼합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로 가장 타당한 것은 마찰열이 발생한다. 과염수산칼륨이 자연발화하지는 않죠. 그리고 과염수산칼륨이 연소하면서 생성된 연소열, 과염수산칼륨이 연소 절대 하지 않습니다. 불연성입니다. 산화제인 과염수산칼륨과 가염물인 정린이 혼합하면, 자, 과염수산칼륨 산화제 맞죠? 정리는 가염물이죠. 자, 그래서 3번이 맞는 설명이고 혼합하면 용해되지 않습니다. 59번 1기압 27도씨에서 아세톤 58g을 완전히 기화시키면 부피는 몇 리터가 되는가? PV는 N분의 WRT를 통해서 구하면 되겠죠. V는 PN분의 WRT가 되니까, 자, P는 1atm이에요. 그리고 M은 아세톤. 아세톤의 분자식이 CH3COCH3니까 12 더하기 1 곱하기 3, 12, 16, 12, 1 곱하기 3 했을 때 58이 나옵니다. 그리고 W는 58g, R은 0.082, T는 27도씨에 273을 더해서 300이 되겠죠. 그러면 V는 1 곱하기 58분의 58 곱하기 0.082 곱하기 300을 하게 되면 24.6의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염소산칼륨입니다. 자, 염소산칼륨은 촉매 없이 가열해서 400도씨에 분해한다. 자, 분해 온도는 사실 하나하나 다 알고 있긴 어려워요. 일단 다음 번호로 가면 열 분해하여 산소를 방출한다. 자, 맞는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1류 위험물이니까. 불연성 물질 맞습니다. 왜냐하면 1류니까. 그리고 물, 알코올, 에테르에 잘 녹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염소산 염류 중에 칼륨이 들어가는 거, 나트륨이 들어가는 거 이렇게 있는데, 칼륨이 들어가는 것은 온수에 잘 녹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염소산 칼륨도 그런데
그 과염소산 나트륨과 용해되는 게 조금 다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염소산 칼륨의 경우에는 온수에 녹고 냉수에는 잘 안 녹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